한참 거리를 거닐고 있었는데 한 아줌마가 나타나서 지우를 자신의 아들로 착각하고 끌어안죠. 알고 보니 그 아줌마의 아들이 행방불명된 상태. 이 도시에선 아이들이 하나둘씩 행방불명돼가고 있었습니다. 이 포켓몬 센터에 있던 포켓몬들이 기운이 없었고 어딘가에서 발산되는 수면파가 원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로켓단은 그 수면파를 써먹어 보스를 푹 잠들게 해서 휴가를 꿈꾸고 있었고 수면파의 근원이 있는 고층 빌딩으로 와봤더니 옥상에는 고급 주택이 있었죠. 고급 주택으로 들어와 봤더니 어른들과 슬리퍼가 있네요. 역시 슬리퍼가 수면파의 원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슬이가 슬리퍼의 수면파를 쬐고 비몽사몽 상태가 되더니 어디론가 나갑니다. 이슬이를 뒤따라갔더니만 공원에는 수면파를 쬐는 아이들이 있었죠. 지우 일행을 뒤따라왔던 아저씨가 진화 전인 슬리프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슬리프의 꿈먹기가 효과를 봐서 이슬이에게 걸린 수면파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로켓단이 슬리퍼가 발산하는 수면파가 탐이 나서 저택 쪽으로 날아왔고 로이가 거울을 내밀어서 슬리퍼를 잠들게 했고 그때 지우가 화분을 내던져서 거울을 박살냈죠. 공원에 있던 아이들이 슬리프의 꿈먹기를 통해서 다들 정신이 듭니다. 포켓몬 센터에 있던 포켓몬들도 제정신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고라파덕만 여전히 머리가 아픈 상태로 있었고 웅이가 자신이 맞겠다고 하니까 고라파덕이 따라왔습니다. 애초에 고라파덕은 원래부터 이랬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볼이 굴러가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고라파덕을 가지게 되는 이슬이. 지우 일행은 시저스 스트리트를 거닐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포켓몬을 키우거나 꾸미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슬이가 이 가게 앞에 눈독을 들이는데 로켓단이 하고 있는 곳이네요. 그러다가 웅이가 다른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슬이는 식스테일을 보게 되는데 이슬이가 귀엽다며 끌어안아 주었는데 식스테일이 낯가림이 심해서 화염방사를 날렸습니다. 웅이가 이곳의 주인인 희아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지만 희아는 자신이 받아주기엔 너무 이르다고 대답합니다. 일행은 희아와 함께 티타임을 즐기는데 웅이가 만든 포켓몬 음식을 식스테일도 잘 먹고 있습니다. 희아의 말대로 아까 로켓단이 세워둔 가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허나 포켓몬의 아름다움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우가 이슬이에게 고라파덕을 아름답게 꾸미고 오라고 했고 그래서 이슬이가 의기양양하여 피카츄보다 훨씬 더 귀엽게 해보이겠다고 하며 떠납니다. 웅이는 희아의 자신감을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지우와 웅이의 성원에 힘입어 희아의 가게에서 포켓몬 가꾸기 강좌가 열렸습니다. 로켓단이 이슬이를 꾸며주었는데 나옹이 말을 하는 바람에 로켓단이 여기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게 됩니다. 그러자 로켓단은 본색을 드러내 피카츄가 있는 곳을 대라고 이슬이를 협박을 합니다. 한편 이슬이를 따라 나갔던 고라파덕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지우와 웅이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희아가 로켓단의 방식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일침을 넣습니다. 지우 일행과 로켓단과의 포켓몬 승부가 벌어졌는데 또가스의 오물 공격을 피카츄와 꼬마돌이 맞았네요. 아보와 또가스가 달려들던 사이에 희아의 식스테일이 나타났습니다. 식스테일의 회오리 불꽃 공격으로 아보와 또가스, 로켓단을 날려버립니다. 희아는 자신이 지우 일행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고 실력을 키워보다 더 좋은 매니저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희아가 여행을 떠나니까 식스테일은 웅이가 키워주겠다고 합니다. 지우 일행이 여행 도중에 홍수몬을 발견했습니다. 피카츄가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홍수몬에겐 잽도 안 되겠네요? 그래도 피카츄의 펀치 한 방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홍수몬에겐 제대로 데미지가 안 들어갔네요? 홍수몬의 트레이너인 철만이 오니까 홍수몬이 전력으로 싸움에 임했습니다. 철만의 딸인 아름이가 와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선 홍수몬을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PL 그랑프리에서 우승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격투 타입이 나가는 거니까 지우는 성원숭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켓단은 우승하고 나면 받게 되는 챔피언 벨트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겐 격투 타입이 하나도 없는지라 시라소몬을 뜯어갔습니다. 펀치의 달인인 홍수몬과 킥의 달인 시라소몬 등 쟁쟁한 격투 타입 포켓몬들이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첫 시합은 성원숭 vs 알통몬입니다. 작은 몸집인데도 불구하고 알통몬이 처음부터 밀어붙이고 있네요. 알통몬의 거센 공격에 견디지 못해 성원숭이 장외로 나오기까지 하네요. 아까부터 화난 표정일 뿐이었던 성원숭의 눈빛이 밝아졌지 말입니다. 다시 일어선 성원숭이 역습을 가해서 알통몬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다음은 꼬마돌 vs 시라소몬입니다. 웅이가 잘 보이겠다고 말하지만 꼬마돌이 벌써부터 튕겨져 나갔네요. 시라소몬의 거센 공격에 견디지 못해서 웅이가 시합을 기권했습니다. 준결승 한 시합에서 지우가 이미 결승 티켓을 가져간 가운데 킥의 제왕 시라소몬과 펀치의 제왕 홍수몬의 더비 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옹이 링 밑에서 접착제를 바르는 파울 플레이를 보이는 바람에 홍수몬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시라소몬의 킥 공격이 계속 이어지자 아름이가 그만두라며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름이의 아버지가 기권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우 일행이 여기에 로켓단이 난입했다는 것을 알아봤네요. 결승전은 성원숭 vs 시라소몬입니다. 피카츄가 링 밑이 이상하다며 지우에게 알리지만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로켓단은 한참 시합이 무르익을 때 링 밑에 전기를 흐르게 하겠다는 작전을 세워놨는데
피카츄가 미리 손을 써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격투 끝에 지우의 성원숭이 우승을 차지하여 챔피언 벨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피카츄가 링 밑에 설치해둔 장치를 떼고 나왔는데 나옹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맙다고 하네요. 결국은 자기 작전에 자기가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성원숭에게 격투의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본 지우는 성원숭을 맡아두고 여행을 떠납니다. 지우 일행은 공장 도시인 다크블루시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자마자 피카츄의 상태가 이상해졌네요. 공장 벽 사이로 코일이 살짝 모습을 내밀었습니다. 피카츄의 상태가 이상해지자 급히 포켓몬 센터로 가는데 로켓단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켓단이 작전을 수행 중인데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라 산소 공급이 되는 잠수복을 입어야 했고 나옹이 여기서 로사와 로이를 멋대로 부려먹네요. 포켓몬 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아봤는데 그저 감기라는 진단 결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웬 질퍽이들이 발전소를 통해서 바닷물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수를 통해 발전하는 발전소인데 질퍽이들 때문에 막혀서 발전기가 멈춰서 정전이 되었습니다. 작전 수행 중이던 로켓단이 공기의 공급이 끊기니 고생 중입니다. 정전이 되자 포켓몬 센터에 맡아둔 포켓몬들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우 일행이 피카츄를 맡아둔 채 발전소로 가려고 했는데 피카츄가 자기도 가겠다며 따라 나왔습니다. 발전소에 들어와 봤더니 코일이 일행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일행은 발전소가 이상해진 건 코일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어디선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원인은 이 발전소에서 대량 발생한 질퍽이들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목급인 질퍽이까지 나타났습니다. 질퍽이 무리로부터 쫓기던 도중에 발전소의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발전소가 움직이려면 해수 유입 통로가 뚫려야 하는데 질퍽이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질퍽이들이 발전실 내부까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피카츄가 자신의 몸이 안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질퍽이들을 막으려고 했으나 피카츄 하나로는 역부족이길래 코일과 레어코일 무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레어코일들이 한꺼번에 질퍽이들을 내쫓습니다. 그러자 해수 유입 통로가 뻥 뚫려서 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질퍽이는 피카츄와 코일이 힘을 합쳐 쓰러뜨립니다. 질퍽이를 가지게 되는데 몬스터볼 밖으로 냄새가 진동해서 다들 고생하네요. 사태가 해결되었으니 다크블루시티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박사의 연구소로 전송되었는데도 여기서도 질퍽이의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지우 일행은 도시를 벗어나 숲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연분홍시티네요. 로켓단도 그 숲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땅울림 때문에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공사 차량들이 줄을 지어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엉망이 되고 마네요. 땅울림의 원인은 디그다였네요. 지우 일행 앞에서 공사장 감독이 나타나서 자신이 댐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디그다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다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마침 지우 일행이 지나가고 있었기에 감독은 상품까지 걸면서 디그다 퇴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바람이가 그곳으로 오빠 부대를 많이 끌고 왔네요. 로켓단은 이곳에 많이 모인 트레이너들의 포켓몬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포켓몬은 고작 아보와 또가스 뿐이라며 밀릴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로켓단은 자신의 포켓몬이 진화하면 어떨까 하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감독이 디그다가 공사 현장의 해충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이가 디그다는 벌레 포켓몬이 아니라고 태클을 걸기까지 합니다. 그때 디그다가 오니까 바람이가 자신이 나설 차례가 되었다며 포켓몬을 꺼냅니다. 그러나 몬스터볼에서 포켓몬이 안 나왔고 그 몬스터볼은 디그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 번을 해도 똑같습니다. 지우가 이번에 나서려고 했으나 피카츄가 막아서기까지 하네요. 디그다가 저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계속 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바람이는 오빠 부대를 끌고 떠나갑니다. 밤에도 공사장 감독은 디그다 잡느라 바쁩니다. 로사와 로이가 아보와 또가스가 진화하기를 간절히 바란 결과 아보와 또가스가 진화를 했습니다. 지우 일행이 디그다 무리를 따라가 보니까 디그다와 닥트리오 무리가 이 산 일대에 나무를 심고 있었네요. 공사장 감독은 자신이 댐 만드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로켓단이 난입했습니다. 진화한 포켓몬인 만큼 더 강한 콤비 플레이를 보입니다만 땅속에 있던 디그다들 때문에 말아먹고 말았네요. 디그다와 닥트리오 무리가 로켓단을 한꺼번에 덮쳐서 로켓단은 공사되던 댐에 부딪혀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공사장 감독은 마침내 댐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지우 일행은 연분홍시티로 가는 길을 재촉합니다.